네, 도전의 천리길 46번째 도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북한의 최고 IT 수재 출신이자 사랑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온 남자 장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그 제 이름 앞에 그 너희는 수식어가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늘어가면서 또 네. 다양해지고 네. 다채로워지네요. 네. 네, 마음에 드시죠? 아니요, 네. 그것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요? 네. IT 수재 출신이시자. 네. 네.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IT를 전공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역시 수재는 수재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 문희 씨는 남편이 인정한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을 하니까 더 신뢰가 생긴다. 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오늘이 장혁 씨랑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아니 뭐 홀가분하죠. 네. 도전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혁 씨가 북한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이제 탈북까지의 결심,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탈북을 딱 결심하시고 나서, 같이 이제 어떻게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죠. 가족과 떨어져서 탈북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제가 그렇죠. 뭐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행복 되게 중시하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제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조건으로 가족하고 함께 가야 되고, 네. 네, 친구는 뭐 좀 땡기면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연락은 못하고 제 동생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여자친구가 막 그 반색을 하면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네. 전에 들은 바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으니까 음. 그냥 있다가 이제 집 앞에 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 차 타면 탈북이 끝난대요. 와.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뭐 이삿짐 쌀 일도 없고 이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쉬운데 네.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음.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젠 돈이면 다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정말 달콤한 거짓말이었고요. 네, 정작 떠나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진짜 집에 차가 왔나요? 아니죠. 네, 그거는 그 첫 시작부터 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은 안 계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넘어갈 것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의 비용으로 셋을 넘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세 명 몸값은 다 받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하고 네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가족이 동시 이동하다가 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보고 가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너랑 엄마가 여기서 아직 그 재산도 있고 그 재력이 있잖아요. 그걸로 나 좀 편하게 해다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너간다 하면 너희들이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내가 힘을 쓸게. 우리 세 명이 다 잡히면 뭐 외부에서 도와줄 사람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둘로 나눠서 이동하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동을 하고 동생은 보름 후에 이동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혼자가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이제 썼고요. 강을 또 건너가는 것도 되게 허접한 이제 도강꾼을 만나서 그냥 그 강 옆까지 데려다 주더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추 보이는 대로 막 뛰어서 건너가래요. 그럼 끝난다고. 너무나도 허망한 거 있죠. 뭐 가이드도 없고 돈은 돈대로 줬는데 근데 거기서 돌아갈까 생각 많이 했다가 어차피 떠난 길에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혁 씨가 그렇게 넘어가고 보름 있다가 이제 그렇죠. 동생분이랑 제가 사실은 그 이제 강만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중국만 넘어가면 거기서 뭐 배를 타고 한국 가던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중국을 넘어서 들은 얘기가 이제 중국 대륙을 다 넘어서 그 라오스 지나서 삼국. 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 동생하고 엄마 출발시키겠다는 거 스탑시켰어요. 내가 일단 태국까지 가야 안전한 안전한지, 거니까 네. 아직 뭐 위험에 뭐 10분의 1도 안 넘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고 태국에 도착하는 순간 든 느낌이 뭐냐면 탈북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랑 동생을 오다가 네. 그냥 길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브로커를 만났는데 나 엄마 동생 못 데려오겠다. 차라리 돈 좀 보내고 거기서 살게 하던가 몇 년 후에 뭐 비행기로 탈북하는 길이 생기면 그쪽으로 하면 해도 이 길로는 못 오게 한다라고 하니까 브로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니까 이런 길로 왔지 엄마는 꽃길로 데려올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또. 또 그게 또 살짝 속아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헤어져서 그리워하며 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해서 엄마하고 동생 또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사고 없이 다 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만에. 아이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좀만 네. 더 늦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더 중에 어떤 그쵸. 변수라도 있었다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네. 네. 뭐 정말 생각만 하기도 끔찍하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복권을 안 삽니다. 네, 제가 일생에 쓸 운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뭘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요구하는 건 뻔뻔한 짓 같아서 네.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그렇게 무사히 한국에 네. 오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언제 그러면 지금 아내분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원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어요. 네. 탈북민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국정원 조사 기간. 네. 이제 하나원 이제 3개월. 그래서 도합 6개월 정도 있어야 사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끝나고 여자친구 처음 만났죠. 지금 아내죠. 네. 네. 어떠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원에서는 전화는 많이 했어요. 네, 네, 적자금을 전화. 뭐 네, 대부분을 전화돈으로 날릴 만큼 전화를 많이 했고요. 그 총각 상당히 친숙한데 얼굴을 보니까 되게 낯선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도 네. 지났으니까 얼굴 모색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전화로 연애하던 사람을 뭔가 이렇게 만나는 느낌? 처음 보는 그런 머스가 뭔가 되게 친숙한데 어색한 그런 분위기. 네. 그랬구나. 물론 뭐 저도 한국에 와서 살을 많이 빼긴 했거든요. 네. 근데 살만 빼도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아내분은 북한에서의 어떤 분이지만 지금은 이제 남한 여성으로서 만나는 거니까 네. 많이 좀 놀랍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문제는 대학교를 여기 와서 다녔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제가 하는 말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아주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뭘 아는 게 많으니까 아주 피곤한 거예요. 저도 틀리다고 하고 본인의 의력을 필요로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낙후하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뿌듯하긴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바로 일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제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자기 인생을 본인이 설계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네. 저 역시 과거에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걸 놔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한 6개월 가까이는 계속 인터넷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네. 내가 하던 일도 찾아보고 네. 그런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제 성향을 좀 더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향이 뭔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좀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제가 머리를 써서 찾아오는 즐거움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쪽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군요. 뭐 이제 북한에서 IT 쪽을 하셨으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도 IT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일인가 네 봅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뭘 해도 먹고는 삽니다.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욕심으로 인해서 본인을 힘들게만 안 한다면 충분히 사는 거 괜찮고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오자마자 결혼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2년 정도 네. 정착 과정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결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사실 저희가 혼인신고는 제가 한국에 온 해 해버렸어요. 네. 뭐라고 할까?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면 우량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네, 그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서류상의 네. 그런 걸 중시하니까 네. 오케이, 혼인신고 내가 해준다. 네, 그렇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혼인신고 뭐가 중요해? 그냥 서류일 뿐이잖아. 식이 중요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인신고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넌 그게 싫어? 그러면 오케이, 식도 하자. 그런데 식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좀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좀 뒤로 미뤘었죠. 네, 제가 결혼에 대한 그런 빠질 구멍수를 노리면서 2년을 버틴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번에 한번 이제 아내분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삼자 네. 뭐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웨딩 관련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우리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한국의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새로웠는지. 네. 그 일단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이 가장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방 그런 문화 느낌이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와서 남자한테 넘겨받는 거. 네. 근데 물론 뭐 패백이라고 하는 전통 결혼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결혼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식당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현지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복장은 한복을 입어야 되는 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는 일절 아직 입으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그 식의 절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결혼식은 깔끔하게 끝나고 신랑 신부를 보내주고 하객들이 식사하고 가는 분위기라면 네. 북한의 결혼식은 아직도 이렇게 그날만큼은 다 같이 놀고 즐긴다. 네. 네,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치 네, 같은. 그렇죠. 네, 네, 그런 인생은 거네요. 잔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마음껏 네. 놀고 즐기자. 네, 힘들게 만듭니다, 신랑 신부를.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의 결혼식은 웬만해선 다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항상 결혼할 때 주저하는 부분이 하객. 이제 아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얼마 없다 보니까 인맥이 되게 좁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혁 씨 결혼식을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제가 본 탈북민들 결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태어난 어떤 남한 분들의 결혼식만큼 굉장히 사람들로 엄청 많이 흥성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잘 사셨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결혼식을 네. 축하해주러 왔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엔요? 그쵸. 네. 솔직히 많이 초대를 하면 저도 많이 이제 불편해요. 그게 일일이 챙겨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사던 일이 결혼 관련 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날에는 신랑 신부의 친구로서 가는데 신랑 신부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드니까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꼬원보리짝처럼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사실 초대하기가 많이 민망했어요. 네. 내가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또 다 와주셔가지고 축하를 해줘서 너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네, 부산 다녀왔습니다. 오, 부산 좋죠. 그쵸. 네. 이제 부산이 제가 살던 청진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네. 좀 많이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 생활은 되게 좋긴 한데 어떤 네. 면이 좀 아쉬운 게 있냐면 너무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이 집에서 먹는 음식 맛이랑 저 집에서 먹는 음식 맛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뭔가 주인의 손맛이 안 들어갔다고 할까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고향도 이제 많이 그립고 고향 음식 먹어보고 싶을 때는 부산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음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에 정말 돼지국밥부터 시작해서 네. 아, 돼지국밥은 네, 저도 못 먹어보고 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맛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바닷가도 너무 아름답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결혼하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덜 싸운다. 확실히 그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이제 미묘한 게 있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게. 네, 그래서 마누라가 술을 마시고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것도 보다 당당하게 하는 것 같고, 저도 그것에 대항할 만큼 삐뚤어지는 걸 하나 찾아야지 이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이 가네요. 네, 네. 너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결혼 이후에 이제 장영 씨의 어떤 인생의 도전 과제가 따로 남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북한에서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조금 그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제 정말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그 잘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잘 유지할까를 가지고 너무나도 깊이 있게 몰입을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북한에서는 잘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래 의무성을 많이 띠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북한 마인드를 못 버리고 북한처럼 대충 살다 보면 정말 제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워서 많이 잘해주고 많이 고민을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두 분 정말 너무 알콩달콩 진짜 잘 아유, 저 예쁘게 사시는 아닙니다. 것 알콩달콩하는 같아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장현 씨가 지금 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애처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북한에서 사실 탈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제가 낯선 사회에 가서 이제 찾아오게 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내가 처할 이렇게 위치, 네. 그리고 정말 바닥이라는 것이 나한테 줄 그 모멸감, 뭐 이런 걸로 해서 등등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바로 본다고 하지만 이제 북한 사회를 통해서 세뇌도 당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그 제가 북에서 했던 고민 자체는 쓸데없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많고 뭐든 열심히만 하면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정말로 탈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을 한다 누군가가, 그러면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노력, 뭐 그런 이제 의지라면 여기 와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말씀 보태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장혁 씨의 신혼생활,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네, 그쵸. 신혼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지금 계획하시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적극 기원하겠습니다.